네, 돈이 되는 뉴스 분석입니다. 펠리츠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돈 되는 뉴스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지난해 새내기주 가운데 주식 부자가 누구였을까? 이것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가운데서 개인, 그러니까 한 사람이 현재 대주주인 그러한 기업들 가운데서는 지누스, 첨보, 코리아센터, 티움바이오, 올리패스 순으로 평가액이 높았고요. 그리고 법인까지 포함을 했을 때는 현대오토에버, 하나시스템, ITM 반도체, 에코프로 BM이 상장 이후 가장 높은 평가액 순위로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자, 상장 이후에 굉장히 행복하실 여러분들 명단을 알아봤고요. 이 가운데서 우리는 투자 아이디어 어디서 얻어볼 수 있을까요? 네, 부럽습니다. 네. 돈 많이 버신 분들 나오면은 당연히 부러울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앞으로의 여러 가지 변화와 함께 그래도 저희가 투자를 했었을 때 같이 돈 벌 수 있는 기업이 어딜까? 이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췄는데요. 물론 이제 바이오주도 몇 종목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실적에 대한 변화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 쪽은 일단 2차 전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중에서 에코프로 BM도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래도 실적 변화가 좀 더 가시화가 강할 종목이 첨보가 아닐까 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 첨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소부장 관련돼서 또 하나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소재 관련된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소재, 반도체 공정 소재, 거기다가 2차 전지 소재까지 이어지는 흐름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특히 LCD 시가격 첨가제, 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소재 쪽은 국내와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까지 차지하는 품목을 아미노 테트라졸이라는 품목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거의 독점적인 위치다라는 관점들이 높은데, 하지만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LCD 쪽은 최근에 많이 좀 흔들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집중도 때문에 약간 실적이 좀 부진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반도체 공정 소재 관련된 쪽은 수율이나 품질을 개선하는 데 쓰이는 소재를 생산하는데 여기서도 국내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화된 분야 쪽에서는 강점이 있는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매출 비중을 봤었을 때 디스플레이 소재가 가장 높고요. 게다가 2차 전지 소재, 반도체 공정 소재라는 순서로 보게 되면 당연히 디스플레이 업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진한 LCD 업황과 관련돼서 작년에 3분기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는 어느 정도 성장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가 차익 매물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제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 2차 전지라고 보여집니다. 이 2차 전지 관련돼서 전해질 첨가제는 20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내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기차가 성장했었을 때 가장 또 많이 필요한 쪽이 전해질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기대감은 높은 상황들인데 게다가 또 증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말까지 증설이 완료되게 되면 작년 초 대비해서 한 3배 이상 늘어난다는 관점 쪽에서 볼륨의 확대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실적만 보게 되면은 작년에 실적이 부진하다 보니까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는 얘기는 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다시 성장세, 특히 2차 전지 중심의 성장세가 눈에 띌 것이다 라는 관점들이 높은데 그런 상황 쪽에서 오늘 추정한 올해 매출을 보게 되면 한 2천억대로 한 40% 정도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해서 한 50% 늘어난 400억대가 넘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다 보니까 이런 실적에 대한 기반들이 저점에서 빠르게 그래도 기지개를 펴는 그런 모습들의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또 하나 전기차 관련된 쪽에 중요한 종목이 아닐까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이제 올해네요. 2020년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매출액 영업이익이 동시에 뭐 20, 30%, 40, 50% 성장하는 기업들 전망치이긴 하지만 찾아보면 굉장히 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첨보 그러하고요. 또 2차 전지 그 소재 가운데서 전해질 첨가제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90% 독점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첨보 여기다가 가격 조정을 받았다는 점 지금은 이제 또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몇 등급일까요?
1등급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 최근에 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단기 차익 매물을 좀 노려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올해 성장세를 기대하는 측면은 반영이 돼서 2등급 정도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매수가는 지금 오늘 더 올랐네요. 지금 시간에 더 올라서 63,000원대가 넘어갔는데 한 62,000원대 초반 정도면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중기 저항권이 있는 7만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57,000원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첨보입니다.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소재 쪽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성장, 매출, 영업이익, 여기에 또 독점력과 가격 매력, 이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알아봤고요. 2등급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돈 되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경자년 M&A의 첫 포문을 여는 기업. 이 뉴스 저도 아침에 주목이 돼서 개장할 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네. 웅진에너지, 프루덴셜 생명, 유비케어 이 세 기업이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적으로 M&A가 많았었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는 지난해 우리가 다 실감했었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M&A는 항상 이제 주가에 관련된 종목들 쪽에서의 변화를 이끈다는 쪽은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프루덴셜 생명과 관련된 쪽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은 아마 오렌지 라이프가 재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쪽이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아무래도 보험업계 쪽에서 몸값이 비싸게 책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오렌지 라이프도 그 정도 규모인데 그 정도의 가치를 좀 충분히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쪽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약간 한 달이 건너다 보니까 오히려 그래도 지금 당장도 실적 흐름들 나쁘지 않으면서 플랫폼의 성장성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유비케어를 뽑는 게 맞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유비케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특히 의료정보 플랫폼 사업을 한다라는 쪽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국내 요양기관 쪽에서는 전자의무기록이라고 하는 EMR 시장 쪽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 특히 국내 최대 의료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병원을 가게 되면은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쭉 쌓아서 충분히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의료 관련된 쪽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나오는 M&A 모멘텀 같은 경우도 지금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33.9% 그리고 카카오 인베스트먼트가 18% 합치게 되면은 52% 정도가 되다 보니까 경영권을 포함한 어떤 매각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성장성까지 보이게 되면 관심이 높겠죠. 그래서 아마 매각가는 좀 높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는 바라보고 있는데 네. 특히 매각가가 지금 한 2천억대까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절반 정도의 수준이 2천억대다라고 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3천억인데 훨씬 더 주가가 더 반영을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네.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2018년도 이후부터 계속 확장세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다 눈에 띄는데 특히 지금 작년 2018년도 같은 경우는 92억대 영업이익을 보이면서 작년은 한 128억대까지 네. 추산이 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한 200억대가 넘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다 보니까 아마 수익성 중심의 빠른 변화가 올해는 돋보이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 쪽에서 봤었을 때 단순히 M&A 모멘텀도 있겠지만은 실적 자체가 꾸준하게 긍정적으로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도 당연히 이를 반영할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는 유비케어 2018년에 한 해 동안 20% 그리고 2019년에 30%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다양한 이런 성장 잠재력 대비해서는 사실 주가가 네. 시원스럽게 오르지는 못한 종목이기도 한데 M&A 이슈가 본격화되면서 또 새로운 주인이 결정되면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그 가능성 타진해 보겠습니다. 몇 등급일까요? 네, 일단 주가가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그 주인이 아직 인베스트먼트 쪽 그러니까 즉 지금 결정되지 않았다는 관점 쪽에서의 어떤 주가에 대한 영향력들이 그럼 제한적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게 되면 탄력을 좀 더 받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2등급으로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네. 매수가는 한 5,700원대 정도 이하면은 충분히 접근 가능하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직전 고점권역이 위치하고 있는 저항권역 6,700원대, 손절가는 5,3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비케어 올해 내에 매각 가능성 네. 50% 이상으로 그래도 보시는 걸로 또 인지하겠습니다. 2등급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높은 등급 받았네요. 이어서 오늘 마지막 뉴스입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오늘 정계 복귀 선언에 따라 주가 상승 관련주에서 크게 오늘장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약한 네. 분야시죠. 네, 정치인 테마. 잘하시네요. 네, 정치 테마주다 관심, 보니까 예. 종목이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려다가 정치 테마주는 취약하고요. 예. 솔직히 정치 테마주가 시장에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부정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래도 찾다 보니까 그래도 이번에 대선과 관련돼서 그래도 수혜를 받을 기업이 무엇일까라는 관점 쪽에서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하나 눈에 띄는 회사가 나이스 DMB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글로벌 기업 정보 서비스 쪽에서 매출이 한 30% 그리고 신용 인증 서비스에서 60% 정도 나오는 매출을 갖고 있는데 빅데이터 관련된 쪽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모습들이 작년 1월 달이죠. 자회사 나이스 데이터와 나이스 RNC가 흡수 합병되면서 나이스 DNR이라는 회사가 탄생이 됐는데 이 나이스 RNC라고 하는 그 직전 회사 같은 경우는 리서치 기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도 그런 조사가 되게 많죠. 특히 어떤 유권자를 대상으로 어떤 정치적인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관점 쪽에서 나왔을 때 네. 가장 리서치 쪽에서의 변화를 보게 되면 수혜가 아닐까라는 쪽에 대한 간접적인 부분 정도로 굉장히 간접적인데요. 네, 예. 그 정도로밖에 영향력을 못 보이겠습니다. 네.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어떤 그런 총선에 대한 매출이 집중도가 높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수혜가 보지 않을까 하는 관점 쪽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한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나이스 RNC가 총선이 있는 이런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때는 여론조사 때문에 네. 실적이 급증하는 경험이 그렇죠. 있었네요. 네, 예. 그런 변화가 있다 보니까 예. 거기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데 네. 그런 관점 쪽에서 그래도 이런저런 부분들을 뺀다고 하더라도 연간 실적은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올해도 매출이 한 5% 정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한 6% 정도 늘어나는 확장세는 계속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 시가총액 1,300억이 안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예.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고른다면 그래도 정치 테마 관련된 쪽에 가까운 그래서 총선과 관련돼서 테마성을 받는다고 하게 되면 이런 쪽도 네. 한 번쯤 변화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이스 DMB 현재 PER은 현재 올해 예상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한 10배 수준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나이스 DMB의 업 자체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네. 재무제표 보면은 또 굉장히 매력적인 대목들이 많은 기업인데요. 네. 주가 역시 잘 올라가지는 않는 기업인데 네. 총선 맞이해서 탄력적인 움직임 보일까요? 그래서 등급은 3등급 정도로밖에 못 줄 것 같고요. 네. 아직 뭐 거래량이나 주가에 대한 탄력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그 아직 너무 강한 변화는 기대하기가 좀 힘들다는 관점 쪽에서 매수가는 한 8,150원대로 좀 낮춰 잡았고요. 목표가는 9,000원대, 손절가는 7,800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포인트를 맞추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기업 정보 서비스 또 신용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나이스 DMB 실적은 4년 연속의 상승 추세를 그려가고 있는 기업이고요. 역시 마진도 좋습니다. 4월 15일 수요일 총선을 맞이하면서 관련 주식으로 또 나이스 DMB를 골라봤습니다. 3등급 받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